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포르쉐에서 나온 신차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포르쉐의 두 번째 순수 전기 SUV인 카이엔 일렉트릭입니다.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해외에서 공개가 되었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고 출시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 뒤에 지금 1000마력이 넘는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이 있는데요. 일단 카이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출시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파워트레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엔은 내연기관도 있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오늘 출시된 순수 전기차까지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한눈에 봤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PPE 플랫폼, 마칸 EV와 공유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비율도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살짝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룸 같은 경우도 이 높이 자체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데이라이트가 한 번 더 들어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마칸 EV에서 처음 보였었던 슬림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구에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에어 인테이크 가니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터보라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있는데, 기본 라인과 S는 또 약간의 가니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면부의 범퍼 라인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쁜 것인가? 왜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범퍼가 보통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저항 개수가 좋아야 되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도 최상위 라인업, 터보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엠블럼이 들어간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 전면부에서 봤을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선 출시되었었던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 SUV였었던 마칸 일렉트릭의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카이엔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약간의 이질감도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1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포르쉐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조합할 수 있는 옵션이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또 이제 외장 컬러 칩이 있거든요. 저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기차인 만큼 트렁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 용량 같은 경우는 90리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르쉐에서 선 출시되었었던 순수 전기 SUV인 마칸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깊이가 조금 깊은 만큼 완속 충전기 정도는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밀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무 패킹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닫을 때에도 댐퍼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닫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카이엔 일렉트릭 측면부입니다. 내연기관과 비교 시에 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은 55mm가 증가가 되었고요. 휠베이스는 무려 128mm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이엔도 사실 패밀리카로 많이 쓰는 차종인 만큼 실내가 굉장히 넓은데요. 일렉트릭은 어떻다? 더 넓다라는 거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배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기저항 개수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선 출시되었었던 마칸 EV하고 동일한 공기저항 개수인 0.25CD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마칸보다 카이엔은 덩치가 일단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 SUV급인 마칸 EV하고 동일한 공기저항 개수를 가져간다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휠입니다. 일단 휠의 선택권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 20에서 최대 22인치, 그리고 휠 디자인의 선택권은 총 9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터보 라인업에 들어가는 22인치 사이즈의 휠입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전기차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좀 좋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보 라인업 같은 경우는 캘리퍼 컬러가 레드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성능임을 컬러로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어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275의 4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1000마력이 넘는 완전한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까지 좀 신경을 써서 세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 요 휠아치 쪽에는 무광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아무튼 독특한 소재의 무광 컬러가 들어가면서 스크래치를 한 번 더 보완해줄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는 운전석 후방 쪽에 위치합니다. 일단 열게 되면 전동인가요? 오,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아니, 세상에 굉장히 신기하게 열리는데요? 아니, 충전구가 닫히는 거는 또 별도로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닫힌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좀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된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부터가 다릅니다. 기존에 포르쉐가 출시했었던 전기차 라인업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가 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NCM 3원계 배터리긴 하지만 중국산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400V가 아닌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16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주행 가는 거리도 한국 기준으로 인증이 되진 않았지만 WLTP 기준으로 최대 642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인증으로 들어오면 약 100km 정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아마도 한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카이엔 일렉트릭 후면부입니다. 일단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카이엔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좌우가 이어지는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네시스 느낌이 나는 두 줄 포인트를 가져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포르쉐라는 레터링이 불빛이 한번 들어온다는 것도 일렉트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금형틀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터보 이런 레터링부터 해가지고 트렁크 리드 라인업들도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변 방식의 리어 스포일러 윙도 이렇게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견인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엔 일렉트릭은 최대 3.5톤까지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라반도 되고 차량도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 보러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번호판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기존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781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588리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 쪽에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2열 폴딩도 수동이 아닌 전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러기지 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또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짐 보관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터보 모델에서 지금 제가 가장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리어 액티브 플랩이 사실 이게 주행 속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차 모드라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평소에는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액티브 리어 플랩 자체가 고정 형식이면은 좀 호불호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주차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가변 방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바로 기본 라인업인 카이엔 일렉트릭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터보 모델을 보다가 기본 라인을 보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좀 더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보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니쉬의 모습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 다이내믹 포인트가 조금 더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돈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터보 라인업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기본 라인업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의 강한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트림별로의 차이점을 확실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외장 컬러가 정확히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빛 반사에 따라서 약간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 인어공주 컬러?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쁩니다. 예뻐요. 자,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이엔 일렉트릭 기본형입니다. 인치수는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최저 20인치부터 고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렸었던 터보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예쁘고 내연기관스러운 휠이 껴져 있습니다. 특히 포르쉐 라인업 같은 경우는 캘리퍼 컬러에 따라서 트림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고 S는 노란색 컬러, 그리고 터보는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트림별로의 감성이 살짝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보보다 기본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터보 라인업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이 휠아치, 가니쉬 이런 것들도 다릅니다. 터보는 무광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 라인업은 조금 더 도시명에 가까운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어 벨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재에 있어서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자, 드디어 카이엔 일렉트릭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감성이 좋습니다. 자, 카이엔 일렉트릭의 실내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바로 포르쉐 라인업에서 최초로 도입된 곡면 방식의 OLED 플로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패널을 사용한 게 포르쉐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터치 반응도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위와 아래가 또 따로 놉니다. 이게 곡면이긴 하지만 또 이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운전 중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모조리 패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14.25인치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3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화면 방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렉트릭 버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 차량에 대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 패널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려고 하면 자꾸 이게 꺼지네요. 저기요? Excuse me? 그리고 센터 쪽에도 카이엔이라는 레터링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뭔가 운전 중에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쓸 때는 또 이렇게 커버를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카이엔 일렉트릭만의 특징이 곳곳에 있는 거를 찾는 거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순수 전기차 버전이긴 하지만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대시보드 쪽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옵션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또 감성이 다르죠. 자,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형 시트와 함께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옵션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원래는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은 무려 87인치 AR HUD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옵션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형에는 없네요. 네, 없어요. 자,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와 전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2열 공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 차량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셔서 그런지 좀 촬영하기가 녹록치가 않네요. 혼자 와가지고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무려 128mm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휠 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이 1열 시트가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승하차를 해가지고 좀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제 기준으로 한 뼘 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독립 방식의 공조 시스템과 함께 충전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다만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센터 턱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턱이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5인승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4인이 타야 된다라고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았는데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2열 시트가 전동식이에요. 오, 꽤나 많이 눕혀집니다. 사실 보통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안전 때문에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카이엔은 되게 많이 된다. 그리고 전동식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선스크린 같은 경우도 수동 아니에요. 전동식입니다. 지금 이게 전력이 안 들어와서 세팅이 따로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옵션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아빠들의 찐 드림카가 카이엔인가요? 헐, 여기가 바로 포르쉐 외장 컬러를 볼 수 있는 컬러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델 라인업에서 220가지 이상의 컬러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특히 이게 메탈릭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펄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펄감이 들어간 게 또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빛 반사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화이트도 다 같은 화이트가 아니고 그레이도 다 같은 그레이가 아니고 블랙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빛의 반사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요. 아우, 너무 예쁜데 이거? 야, 이거 고르는데 시간 다 가겠다. 내가 꿈꾸는 차를 찾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다양한 외장 컬러 외에도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한국 시장에 처음 공개된 카이엔 일렉트릭도 실내 컬러가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스티치에 따라 다르고 포인트 컬러에 따라 다르고 또 가니쉬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야, 이 실 컬러까지 고를 수가 있어. 대박이다. 그리고 오늘은 카이엔 말고도 타이칸 블랙 에디션도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4와 4S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포르쉐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이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타이칸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도 4는 489km, 4S는 477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성능 전기차임을 감안한다면 주행거리가 꽤 길죠. 카이엔 일렉트릭 외에도 블랙 에디션과 함께 한국 한정 100대 한정판인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도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쉐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시장을 위해서 한정판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는 뭐가 도대체 특징이냐? 일단 포르쉐의 상징 컬러 레드 가드의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도어 옆쪽에 보시면은 파나메라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빨간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레드 익스클루시브 한정판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이 들어가 있고요. 캘리퍼도 블랙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쪽에도 파나메라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레드가드 테마로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정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실내에서도 한정판의 포인트를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도어 스커트 쪽에도 레드 컬러의 파나메라 레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로고 같은 경우도 레드가 한 번 더 적용이 되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르도 레드 인테리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티치 컬러도 레드로 들어가 있고 동일한 컬러가 이렇게 안전벨트로도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스티치나 포인트 컬러에서 전반적으로 좀 힘을 준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 파나메라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정판의 느낌을 잘 뽑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한정판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4 기반으로 만들어진 감성 패키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파나메라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한정판 차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희소성이 또 있기 때문에 뭔가 포르쉐 덕후이신 분들은 또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가 된 카이엔 일렉트릭을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 주행과 오프로드 견인 그리고 패밀리 지향성에 충전 퀄리티까지 좋아진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가격은 100% 확정이 아니긴 하지만 내연기관과 비슷한 금액대인 1억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승이 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승 행사가 있다면은 승차감이라든지 또 이 포르쉐 액티브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